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분야 유일한 소통방송 지마켓 옥션 창업TV 용차장 김덕주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오죠? 네, 장마의 시작입니다. 장마의 시작이죠. 와, 오늘 보니까 출근할 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앞에 유리창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와이퍼를 와이퍼를 교체해야 돼요. 와이프 와이퍼 문제구나. 와이프 말고. 네.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와이퍼로 발음 잘하셔야 돼요. 네, 노현주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구독하게 됐다고 이제 시청하시는 처음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라이브 강좌 수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노현주님 반갑습니다. 플로아님 우리 매번 이렇게 시간 맞춰서 잘 들어오시는 우리 애청자님이시죠. 항상 감사드립니다. 비온다 지마켓 오늘 닉네임이랄까요? 닉네임을 처음 만드신 것 같아요. 비온다 지마켓. 오늘 비온다고요? 반갑습니다. 아마 우리가 예상하는 그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누군데요? 아니에요. 예, 이따가 말씀하시는 거 좀 더 보고 네. 만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은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지상님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꾸뻑이라고 해주셨어요. 저희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유라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출석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웨이그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번 6월 한 달 동안에 저희가 6월 달에는 상표권 관련된 교육까지 진행했었잖아요. 지식재산권이요. 네, 이걸 지적재산권을 가끔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지식재산권입니다. 지식재산권. 그래서 이번 6월 달에는 총 오늘 포함해서 9번의 라이브 강좌가 진행이 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라이브 강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라이브 시작을 하겠습니다. 페페님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 분들이 아마 시작을 하고 나서 저희가 방송 시작을 약 5분 전에 시작을 눌러서요. 아마 지금 막 들어오고 계실 거예요. 들어오고 계시고 오늘은 지난 6년 동안의 역사를 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겁니다. 네. 지난 6년 동안 우리 셀러분들이 어떻게 변화했냐, 마켓과 우리 셀러분들의 판매 형태들을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왜 6년인가요? 6년은 이유가 있죠. 왜 6년이죠, 덕주 시장님? 10년 너무 기니까. 10년이 기니까 10년을 설명할 수는 없는데. 네, 6년은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컨설팅을 시작한 연도이기도 해요. 6년 전이라고 하면요. 그렇죠? 더 오래됐어요? 더 오래됐나요? 아마 6년 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게 6년 전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6년 전인 겁니다. 그래서 6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2015년 우리 마켓 시장들이 첫 번째 제가 눈에 띄어본 게 우리 소셜 커머스의 판매 중심이, 그러니까 행사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올라온 머니투데이 보도자료를 한번 올려봤는데 반값 판매, 위메프, 연일 매진의 한박 웃음이라는 이런 보도자료가 10년도부터 2015년까지 이렇게, 이건 올라온 자료는 10년도 자료인데 거의 15년 동안에 이러한 마켓들이 소셜커머스 행사 중심에 운영됐던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티몬이나 위메프, 쿠팡, 뭐 지마켓 옥션은 물론 판매를 하셨으면서도 같이 이제 반값 출혈 경쟁들의 행사에 판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었죠. 이게 이제 판매자들이 왜 열광했냐가 되게 중요한데 15년 이전에는 무슨 세상이었다 생각해요. 그냥 간단하게 판매할 때 주로 해왔던 행동들을 보면 다 광고예요. 광고고. 네. 저 시기가 이제 뭐냐면은 MD 만나기 힘든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메일을 보내도 회신에 오기가 굉장히 그쵸. 어려운 시장이었죠. 만나기 힘든, MD는 되게 뭔가 고자세임 약간 이런 시기라서 그런 제한 크게 없이 좀 행사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광고 없이 물건을 파는 거에 판매자들이 사실 열광을 한 겁니다. 외국에 있었던 소셜 커머스의 그 반값이 들어오면서 사실상 미국에서는 이미 망한 사업, 이건 수익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 접어가는 시기에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이제 세계사가 들어오면서 처음에 티켓을 팔았었죠. 그렇죠. 네, 문화 컬처 관련된 티켓들과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레스토랑이나 좀 고급 음식점 그쵸. 가기 전에 검색을 해보거나 이미 가서 결제단에서 이제 네, 티몬이나 쿠팡 이런 거 결제단을 찾아봤었어요. 희한하게 저 시기에는 스파게티 하나 먹는 것도 왜 이렇게 비싸다고 느껴졌는지. 맞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음식, 요식의 가격이 또 많이 내려오기도 한 거거든요. 저런 것들 때문에. 네. 진행 계속 네. 화면 돌려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년도까지 이제 지마켓 옥션 뭐 그때 당시에는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들이 좀 없었죠.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음. 그래서 뭐 우리 방금 덕수희 씨 말씀하신 것처럼 소셜 커머스 기반의 쇼핑몰들이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나왔던 반값 갑자기 할인에 대한 나왔죠.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죠. 행사 위주의. 맞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15년도 이후 또 보니까 어떤 자료가 올라왔었냐면 딱 15년 8월 달에 올라온 기사예요. 오픈마켓 넘보는 쿠팡, 지마켓 옥션 11번가 점유율 하락할까? 이때 당시에 마켓플레이스 점유율이 지마켓 옥션 11번가, 지마켓 두 번째가 11번가 옥션, 그러니까 옥션 순으로 점유율이 높은 순이었고 이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건 없었어요. 이때 한참 시작할 단계였을 거예요. 15년도라고 한다. 샤벤이 있었죠. 샤벤. 네, 샤벤. 샤벤에서 스토어팜, 그쵸? 그런데 이때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 쿠팡이 오픈마켓을 넘보고 있던 시점이 15년도예요. 그래서 소셜 커머스만 운영을 하다가 이때 거래 비중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컬처 문화 티켓들이 두 자리 숫자 비중이 되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9% 이하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소셜 커머스가 오픈마켓의 방식으로 넘어갈 거다라는 예측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소비자분들도 그게 소셜 커머스인지 지마켓 옥션 실버인 것처럼 오픈마켓인지 모르는 그런 형태였어요. 우리나 판매자다 보니까 얘네는 소셜 커머스니까 입점비가 있고 뭐 호스팅 비용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구매자님들은 그렇지 않죠. 그냥 지마켓, 뭐 티몬, 뭐 쿠팡 다 동일한 오픈마켓 아니야? 심지어는 오픈마켓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때가 15년도였습니다. 좀 많이 모르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판매 방식인데 샤벤 아까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마켓 옥션에서 물건을 팔던 사람이 광고에 대한 부담을 되게 많이 느낄 때 실제로 샤벤에 가서 기획 전만 해도 물건이 팔리던 시기예요. 그 아무도 몰랐어요. 그거는 저도 교육하다가 이런 사이트가 있네. 그래갖고 기획전 한번 넣어볼까요? 그냥 테스트로 돌렸는데 교육생 중에 한 명이 구두를 네. 엄청 팔았어요. 그래서 되게 아름아름 몇 안 되는 판매자가 사실상 네이버에다 물건을 팔고 있었다. 그리고 되게 잘 파는 사람들은 이제 럭키투데이가 지금의 럭키투데이 말고 네. 진짜 하루에 초특가 해갖고 이제 내보내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돌리던 시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게 있었죠. 그 원어데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소셜 커머스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은 어느 사이트였냐라고 하면 원어데이입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이 도달을 하면은 이제 할인이 딱 내려가는 막 이런 식의 판매. 맞아요. 사실 그게 저는 와디즈의 전신이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네, 그 당시에 그 사이트가 되게 잘 됐었죠. 그때 그런 사이트 원어데이몰이라든지 이런 소셜 커머스 기반들이 잘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뭔지 아세요? 잘 몰라요. 우리 고객분들이 모바일의 보편성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60% 초기에는 뭐 50대 50을 모바일과 PC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60, 70, 80%까지 모바일 사용도가 높다 보니까 모바일에서 뭐 그때 당시 뭐 미투데이나 그런 SNS 초기의 모델들한테 공유하는 그런 버튼들 생기고 나서 굉장히 그런 사이트들이 잘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미 잘 되는 그러한 이런 배너 또는 이런 딜 같은 것들의 소셜 커머스 기반들을 지마켓 옥션 실버번가가 그걸 똑같이 뭐 벤치마킹을 할까요? 똑같은 형태에서 이제 큐레이션 쇼핑몰의 형태를 지마켓 옥션 실버번가도 같이 갖고 간 거죠. 그러니까 소셜 커머스가 잘 됐던 이런 딜 행사들을 이제는 오픈마켓들, 전통 오픈마켓들이 그 딜을 같이 갖고 감으로써 같이 더 덩달아 좀 잘 됐던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저게 하다 끝날 줄 알았는데 점유율이 넓어지니까 그때 당시가 이제 생겼던 게 지금 슈퍼딜, 네, 올킬 맞아요. 이런 행사들이 전부 다 이때 생긴 겁니다. 네. 그 시기에 그래서 행사 위주의 모든 판매로 전환하는 이런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의 매출 활성화가 굉장히 높아졌었어요. 이때 한참 우리 덕주 시장님도 이제 강의 중에 이 스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저때 이제 스토어팜 16년이 피크. 그때 이제 뭐 교육을 하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리니까 스토어팜을 안 하고서는 사실 이때부터 G마켓의 매출을 같이 상승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결국 저기도 써 있잖아요. 네이버 쇼핑의 플랫폼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뭐 신사임당도 그렇고 여러 이제 유튜버들이 항상 스토어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스토어팜은 그냥 샵이고 네. 저 쇼핑의 플랫폼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면서 정확한 값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같이 출연한 게 이제 스토어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샵엔이 있었고 스토어팜이 되고 스마트 스토어가 오기까지 결국에 같은 플랫폼이에요. 같은 플랫폼인데 쇼핑이 얼마나 어떤 값을 고객한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매출의 변화가 많이 생겨난 거죠. 샵엔 시절에는 내가 아무리 용 쓰고 뭘 한다 한들 쇼핑에 노출이 안 되니까 네. 판매가 막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야. 아까 얘기했던 기획전을 하면은 판매가 잘 나왔다라고 하는 건 예전에 그 지식 쇼핑 상단에 기획전만 해도 배너가 막 설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지. 그걸 아는 사람만 했지 거의 대부분 안 했단 말이에요. 죄다 리메프 팀원에 가갖고 행사하고 있었지 그건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식자를 떼죠. 네이버 쇼핑이 떼면서 스토어팜 이제 고도몰 인수하면서 그렇게 이제 싹 이제 개인 쇼핑몰 형태로 쇼핑의 상품을 연동시켜서 노출하는 형태로 딱 나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등록만 해도 물건이 나간다. 네. 여기서 이제 관점이 필요한 거야. 행사를 하다가 염증이 난 거야. 왜? 자꾸 최저가 하니까 거기서 이제 힘든 거죠. 네. 도피처를 또 찾기 시작하는 거야. 판매자가 도피처를 찾아. 그래서 찾아서 본 게 이제 광고하지 않고 그냥 등록만 하고 우리 맨날 하는 그 상품명 미치도록 수정해갖고 노출 잡는 거. 노출 잡고 200회까지 올라왔는지 확인하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거의 한 2년 반 동안. 네. 그렇게 해서 상단에 올라가면 매출이 막 발생하고 하니까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야 이거 해야 돼 막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는 시기에 유튜버들도 막 들어오고 그게 이제 또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 시기 SNS에서 영상 쪽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물이 완전히 급물살을 탄 거죠. 그래갖고 사실은 이제 급성장을 했다라고 봅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채널을 또 본격적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시작한 게 15년도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15년도에 라이브 교육을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뭐 유튜버처럼 진행하진 않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강의장 저희가 강남역에 강의장이 크게 있었잖아요. 거기서 실제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 뭐 뒷부분만 보이고 뒷머리만 보이고 저희가 실강으로 이렇게 라이브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게 15년도부터 했었죠. 그때가 이 당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비슷한 시기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좀 시장을 앞서가는 네. 사람들이었지 우리가. 그렇죠. 한마디는 해야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포인트가 뭐냐면 기사를 되게 잘 쓰셨어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 플랫폼 급성장했다. 약일까 독일까 굉장히 뭐 물음표를 이렇게 주게 만들게 하는 그러한 기사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지금 보면은 오프라인의 사업자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게 이제 큰 역할을 네이버 쇼핑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약이 될까 독이 될까라고 하는 이 퀘션이 붙이는 게 지금 생각하면 저는 약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이게 약을 먹고 나서도 또 독이 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또 임경란 기장님이 쓴 이 기사의 네. 주된 또 목적은 여기 밑에 보면 점주들이 판매 수수료가 없는 네이버에 목을 매는 상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 시기가 또 뭐냐면 오토라고 해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이제 뭐 동기화 시키겠다. 그러면서 이제 생겼던 게 아시잖아요. 쇼핑윈도우. 네, 그거 생겼던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조금 지금 또 이제 흐물흐물 이렇게 하긴 하지만 저 시기에 사실 전 돈 벌었던 매장은 그 뭐죠? 뭔 캔들인데? 양키 캔들. 네. 난 걔밖에 없는 것 같아. 양기 캔들이요? 네, 거기만 돈 번 것 같아. 엄청 벌었잖아요. 막 온오프로 막 터지기 시작하면서 네. 사실 마케팅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상품을 등록하면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네. 없던 브랜드도 좋으면 상품이 좋으면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게 창출되는 네. 그 당시에 그래서 네이버는 기회의 시장이라고 불렀던 게 이런 이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어느 누군가한테는 독이 되죠. 왜냐면 최저가를 계속 찍어줘야 되고 오프라인에서는 수수료 자체 베이스가 다르잖아요. 6%랑 30%가 어떻게 같아? 근데 그것까지 다 하려면은 이제 가격을 또 올려야 되거나 내려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이게 약일까 독일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또 의견을 좀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오는 시즌이었잖아요. 15년도, 17년도 이제 샵엔에서 스토어팜, 스마트 스토어까지 가면서 굉장히 많은 판매자분들이 더도 나도 계속 다 온라인에 등록하고 또 교육업도 되게 잘 됐어요. 방송이나 교육업도 굉장히 잘 되고 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밀려 나오는 시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마케팅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 많지가 않잖아요. 내용들이. 상품 등록하고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요. 뭐 상품을 등록하는 건 이렇게 해야 돼요. 회원가입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디자인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이후에 그 포화된 경쟁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이 그 중에 가장 또 많이 홍수처럼 밀려왔던 판매자분들이 우리 B2B 즉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을 끌어다가 붙이는 혹은 이런 부분들이나 또는 이제 뭐 장터가 일종의 산지에서 상품을 이제 등록하시는 분들이 또 생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등록하고 나서 본인이 처음 등록할 때는 매출 좋았다 이거예요. 저도 전통주를 전 17년도 그때 아마 저희가 등록을 했을 거예요. 그때 네이버 1등이 됐던 경우가 있었어요. 한 2년 아니 2달 동안. 근데 그만큼 또 많은 판매자들이 몰려오니까 또 순위도 밀려지고 경쟁이 되게 치열해진 거예요. 그것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스킬들이 부족한 거죠. 온라인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대거 스마트 스토어에 기회다 하고 올라온 경우가 지금의 조금은 독이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게 블로그를 썼던 사람들은 쉬웠거든요. 네. 저도 블로그를 안 썼던 사람이 아니라서 그 네이버는 이런 패턴을 지키니까 저는 전에 아까 샵엔 얘기를 왜 했냐면 샵엔 그 시기에 그 판매자랑 같이 연구했던 거를 저는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지. 뭐 이걸 가지고 얘기할 기회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블로그를 쓰는 형태로 이렇게 상품명을 작성하면 잘 올라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막 얘기하고 있었던 건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죄다 지마켓 옥션의 그 50자, 25자 뭐 이런 제한들이 있잖아요. 오픈마켓의 그 상품명이 되게 익숙하니까 이 시장에도 그렇게 들어오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막 저건데 이제 노출이 안 되니까 아이 뭐야 이게 쓸데없잖아. 그리고 튀어나간 사람도 실제로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거를 패턴을 맞추는 것들을 진짜 오랫동안 교육했잖아요. 막 이렇게 교육하면서 그거를 막 비교해갖고 아 이렇게 작성하면 상단에 갑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몇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약을 판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상위가 찍히면 또 많이 팔리니까 그런 좀 시기였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마이너한 사실. 맞습니다. 네, 사업 구조 안에서 되게 이상한 판매 방식인 건 맞죠. 19년도까지 한번 볼게요. 17년부터 19년도까지 직매의 시작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보면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쿠팡 로켓 배송, 물류 경쟁 불 붙였다. 그리고 쿠팡이 당긴 방아쇠, 총알 배송 전쟁으로 지마켓 옥션도 이때 당시에 이제 스마트 배송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스마일 배송이고요. 그 전에는 스마트라고 하는 네이밍으로 마케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스마트 전부 다 스마트였죠. 배송. 스마트 클릭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마일 배송의 경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쿠팡은 시작이 그거죠. 아이템 위너. 네. 결국에는 최저가를 한번 자기네 사이트에서 보여주면서 네이버랑 싸워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 네. 근데 이제 쿠팡이 또 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광고의 시장인 지마켓 옵션에서 아까도 보시면 이제 힘들어 나갔잖아요. 막 사람들이 나갔어. 광고 없는 쪽으로 막 가버렸단 말이야. 행사하는 쪽으로 막 갔어. 그러다 행사의 최저가에 이제 붙이니까 수수료도 높고 정산도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로 막 가는 찰나에 아까 네이버에 갔다가 돌아선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 갔겠어? 그 노출을 잡는 게 너무 싫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쿠팡 가갖고 아이템 미너 찍으면 또 물건이 나가는 거야. 그래 막 사람들이 이쪽으로 또 몰리면서 이랬는데 그걸 보고 이제 쿠팡이 했던 시스템 중에 하나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쿠런티라는 게 있어요. 쿠런티. 네. 기억나나요? 네. 그거를 아이템 미너를 그냥 좋은 말로 바꾼 건데 결국 그 쿠런티를 이용하는 사람, 최저가를 찍어주는 사람, 네이버보다 최저가죠. 그죠? 인터넷 최저가.
그래서 인터넷 최저가를 찍어주는 상품들을 위로 올려주는 형태. 그러면서 이제 판매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기 시작하죠. 거기에서 이제 물류로 도약한 거예요. 결국엔 그 매출이나 모수가 없었으면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 돈 안 맞아. 빌려주겠지. 근데 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저가를 찍으면서 뭔가 되게 어지러워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고객 입장에서 어느 게 최저가야? 막 저쪽에 가면 최저가가 있어. 막 아이템이노 막 사람들이 막 뉴스 나오고 막 또 이러니까 그래 이게 최저가야?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막 그랬던 시기예요. 결국에는 그러다가 정산이 느린 이런 것들을 상쇄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방금 보셨던 이제 로켓 배송의 출현이죠. 최근에 우리 네이버죠. 네이버의 실시간 도착 보장 서비스 쿠팡과에 대한 배송 전쟁으로 인해서 새로운 또 서비스가 오픈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일 도착 보장 서비스 브랜드데이 확장하고요. 그리고 상위 판매자분들한테 또 컨택을 해서 다양한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행사까지 지원되는 그런 형태가 23년도까지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그렇죠? 화면을 보면은 실시간 도착 보장 베스트라고 해서 제가 오늘 캡처한 이미지거든요. 보면은 이제 쿠팡에서 제가 두 개를 비교를 해봤어요. 두 개가 완전히 상반돼요. 네. 쿠팡에서 나가는 상품들 실시간으로 도착 보장과 쿠팡 로켓 배송과에 대한 베스트를 비교를 해보니까 전혀 다른 브랜드가 서로 상위에 노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마 왜 그런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캐리어, 어린이 캐리어나 그리고 다양한 애견 본사 화장품 이런 제품들이고 두 번째 페이지 6등부터 10등까지가 우리 흔히 아는 CJ의 햇반전쟁 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네이버의 내일 도착 보장 서비스에 노출되고 있는 베스트 상품들이에요. 네. 그래서 쿠팡을 보니까 쿠팡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랭킹 로켓 배송 랭킹 순을 보니까요. 햇반이 이렇게 아니고 뭐예요? 양반, 현미밥 이런 제품들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이처럼 CJ 같은 경우가 로켓 배송에서 이제 상품을 다 전면적으로 빠른 배송 즉 로켓 배송을 다 빼고 네이버 쪽으로 넘어온 그런 시스템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또 G마켓을 또 보니까 이제 요 시장들이 마켓을 행사가 굉장히 많은 또 시즌이에요. 그래서 5월부터 7월까지 믹스마일데이 그리고 스포츠 레저 행사 그리고 최근에 숙박업 대전이라든지 있었죠. 그리고 신세계 유니버스 이제 앞으로 7월부터 시작하는 신세계 유니버스 대대적인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행사 판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저한테 물어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이제 행사가 22년 기준까지랑 23년이랑 행사 개수가 달라요. 확실히. 그쵸. 그리고 지속되는 기간도 되게 다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만두면 결국 한쪽으로 몰림 현상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네이버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G마켓도 그렇고 지금 롯데온도 그렇고 7월 뭐 15일까지 진행하는 오늘 공지 떴던데 11번가도 이제 네. 행사를 또 진행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각각의 행사가 계속해서 돌아가잖아요. 사실상 광고가 필요할까? 이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광고가 이제 필요 없는 거야. 행사 따로 잡을 필요도 없어. 그럼 물류가 진짜 필요할까? 아니요. CJ가 그 내일 도착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오네인가 이름으로 바꿨잖아요. 그 시기 이후로 해갖고 내가 만약에 100건을 보내면 다음날 도착하지 않는 상품이 과연 몇 건이나 될까를 한번 택배에서 찾아보시면 정말 수량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다 다음날 거의 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가 좀 확실해지고 거기에다가 행사가 갖다 붙어버리니까 이게 지금은 고객 입장에서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상품을 올려놓고 빅스에 내보내. 그리고 11절 또 내보내. 그리고 이제 뭐 네이버도 지금 브랜드 되게 엄청 하죠. 이런 것들 막 다 내보내. 그럼 계속해서 내보내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검색해서 상품을 찾는 것보다 계속해서 행사하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그걸 기다리는 게 조금 더 편익이에요. 훨씬 좋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검색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지. 그 물류에 대한 어떤 뭐 빨리 받아야 돼 이런 것도 지금은 이제 많이 없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출이 한쪽으로 몰림 현상이 이제는 되게 분산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여기에서 이제 판매자들한테 이제 부담스러운 건 하나 이제 하나의 그 꼭지가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냥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물류에서 나가는 건 빨리 나가고 뭐 최저가를 찍는 거는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 뭐 1,000원, 10,000원 차이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최저가를 유지하면서 양분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어. 근데 행사는 이거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는데 우리는 똑같은 가격을 주는데 마켓이 이걸 쿠폰으로 내리는 거거든요. 네. 50%랑 50% 이렇게 부담하잖아요. 판매자는.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우리가 형성한 것보다 더 내려가.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전 시기의 가격으로 저는 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대로 지금 계속해서 푸시해서 내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판매자가 내린 게 아니야. 이 기업들이 내린 거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야 대형차장 요번에 빅스 나가? 아 저 안 했는데요? 난 나가는데 왜요? 그거 좋아요? 야 생각보다 매출 잘 나왔어. 이러면은 이제 대형차장이 뭐 하는 거야? 행사 참여함을 누르게 된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형차장이 안 들어갔던 카테고리에 대형차장이 거기에다 저가를 던지면 사람들도 여기다 저가를 던지겠지. 저가를 던지겠지. 이게 네이버에 표현되는 건 더 저가가 또 표현되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굴레로 계속 돌아가면서 결국에는 가격이 아래로 내려가는 네, 시기가 이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니까 야 무조건 여기가 최저가는 아니야. 뭐 또 쿠팡에 가면은 이거 배송을 빨리 받을 수 있는데 저쪽에 가면 얼마 더 싸게 해. 그리고 최근에는 일반 택배도 되게 빨리 와. 굳이 로켓을 이용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는 게 지금이라고 하는 거야. 저는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떤 판매자랑 통화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야 무슨 이거는 진짜 삼국시대 느낌이다. 삼국시대요. 삼국시대 느낌이다. 혹은 뭐 중국의 뭐 춘추전국 시대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거의 전쟁이죠 지금은 전쟁. 맞아요. 요즘에는 또 행사 참여하기가 너무 쉬워졌잖아요. 그 버튼으로 전에 끝이니까. 뭐 재작년부터 아마 이런 시스템들이 도입이 돼서 우리가 실제로 ESN 플러스에 접속을 하면 그냥 행사 참여하세요. 책 한 두세 번만 하고 대신 중요한 거는 이제 반반 부담 50% 부담 할인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신청하게 되면 바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자동으로 맞죠. 집행이 되는 행사에 참여가 쉬워졌다. 이게 초창기에는 CM분들이 우리 몇몇 대형 판매자분들한테만 제안을 해서 우리 쿠폰이 적용이 될 건데 수수료가 반반 부담하겠다. 쿠폰을 반반 부담하는 그런 수수료 나간다. 뭐 이렇게 제안이 됐지만 그때 한번 네이버가 이러한 시스템들을 팝업으로 오픈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지마켓 옥션, 실버까지 이러한 시스템들이 보편화가 됐다. 이게 행사 참여하는 시대다. 그래서 2023년은 이제 행사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시즌인 것 같아요. 저 최근에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최근에 저희 그 전통주 중에 이제 세종대왕호주 고객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전화 들으셨죠? 네. 오프라인 행사장보다 맞아. 가격 때문에. 네, 오프라인 행사에서 물건을 구매하신 분이에요. 오프라인 행사에서 구매하셨는데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온라인보다 그러니까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싸냐? 온라인을 제가 등록한 상품을 봤더니 쿠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이버 할인 쿠폰이 적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이 싼 건 아니에요. 1,500원을 좀 비싸게 그분이 오프라인에서 구매하신 거예요. 5% 쿠폰인가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분이 자기 환불해달라. 뭐 상품이 환불이 아니라 1,500원을 환불해달라 해서 제가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있더라고요. 그만큼 행사에 자동 쿠폰이 붙는 것들이 우리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그러한 시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때는 오프라인 수수료가 다르니까요. 거기서 사신 건 거기서 사신 거죠. 인터넷에서 사셨어야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끝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환불해줬습니다. 뱉어주더라고. 네. 최근에도 신세계 유니버스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지마켓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지마켓 로고가 바뀌어 있어요. 로고가 보면은 로고가 이렇게 바뀌어 있죠. 신세계 유니버스의 클럽 탄생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네, 들어가 보면 네, 우리 최근 가장 핫한 또 배우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배우가 이렇게 메인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6개사의 혜택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세계의 6개 그룹사인 지마켓, 이마트 한번 보고 가 유튜브. 유튜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
뭐죠? 이어폰 혹시 끼신 분들 있으시면 소리 잠깐만 난- 줄이세요. 난 솔직히 네, 제가 이거 소리 좀 살짝만 낄게요. 난 솔직히 삼성전자 광고인 줄 알았어. 네. 처음 보고. 대대적인 또 광고를 나 이 만들어요. 핸드폰 새로 나왔나 보다 나 그 생각하고 있었어. 여러분들 음악 잘 들리시나요? CF 음악? 저 비싼 사람을 지금 춤추게 하고 있잖아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장소 봐. 네, 이렇게 유니버스라고 하는 클럽 탄생을 이렇게 CF로 만들어서 오픈을 했더라고요. 예전에 한창 이제 지마켓에 백화점들이 입점할 때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알죠. 네,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다양한 백화점들이 지마켓에 대거적으로 입점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크게 행사를 했었거든요. 아이씨, 다 떠나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오디오 거의 안 들렸대. 걔 뭐 안 해도 돼. 어차피 영상 봤잖아요, 그죠? 네. 또 TV 나오니까 TV에서 보세요. 중요한 거는 G마켓이 제일 잘 나갈 때 G마켓 메인 배너에 걸렸던 남자 여자 두 명의 그 셀럽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설현? 아니 우리 여기 채팅창에다 물어보는 거. 남자 연예인 중에 가장 핫한 사람이 걸렸었어. G마켓 메인에. 심지어 이제 G마켓 모델인 거야.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전 알아요. 얘기하지 말아봐요. 네. 누구게요? 가장 핫한 연예인. 저랑 영문이 비슷해요. 힌트입니다. 어? 저랑 영문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 네. 맞췄어. 맞아요. 지드래곤이야. 지드래곤. 그때 당시에 GD가 그 빅뱅 제일 잘 나갈 때거든요. 그때 GD가 메인에 걸리니까 커뮤니티가 어떻게 하냐면 네.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오빠 보러 가야죠 맞아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들어와. 그때 또 하나 대박났던 게 뭔지 아세요? 엄청났어. 몰라요. 저는 기억이 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지마켓 글로벌 교육을 제가 했거든요. 네. 그때 외국인들이 이 GD 때문에 굉장히 들어왔어? 많은 글로벌 샵에 들어오는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연예인은 이거죠, 이거? 설현도 맞는데 그 아니요? 전에 또 그 전에? 수지예요. 수지? 네, 수지가 했었나? 수지 했었어. 맞을 거야. 정말요? 맞을 거야. 네.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큰 연예인을 쓴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기업에 뭘 볼 수 있는 거냐면 의지를 볼 수 있는 의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진짜로. 네. 돈을 이렇게 쓴다라고 아까 생각해봐. 투자한다. 내가 만약 내 아이템에 상세 페이지에 그 뭔가 마케팅을 엄청나게 하고 싶어. 네. 만약에 연예인을 써야 돼. 막 돈 막 넣잖아요. 네. 막 최근에 막 유튜브나 이런 쪽에다가 만약에 막 하려면 1,000만 원씩 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1,000만 원을 넣는 이유는 뭐야? 나의 의지야. 그 돈을 빼먹겠다는 게 그러네요. 아니야. 내가 이 돈을 넣고 1,000만 원 이상의 이득을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뒤의 생각이에요. 내가 이 정도의 금액을 투여하겠다라는 건 시장을 흔들겠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거라고. 다시 손석구를 틀어주세요. 다시 손 썼고요. 손석구를 틀어줘. 그러고 나서 밑에 거 설명해 주면 돼. 하던 거 하면 돼 이제. 네. 어. 아니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요즘에 티몬이 또 그렇게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티몬이? 아니 그거 엮지마. 아니 이거랑 결이 달라. 엮지마. 결까지. 결이 완전히 다른 얘기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세계 유니버스라는 클럽 탄생인데 자세히 좀 보자면 나중에 한번 CF는 다시 보시고요, 여러분. 네. 혜택들이 다 모였다 해서 지마켓, 이마트, SSG,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 그리고 면세점, 그리고 스타벅스까지 이렇게 다양한 혜택들이 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지마켓 옥션 매월 12%와 또 추가적으로 5% 할인을 받으세요 라고 해서 멤버십에 가입이 되면 이처럼 내가 가입한 비용보다 더 많은 혜택을 지금 주고 있어요. 네, 그게 핵심이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도 아마 아이디가 다 있으시니까 혜택 받기 누르니까 지금의 개인 아이디는 가능한데 이렇게 누르시면 사업자 아이디로는 여기 가입이 안 돼요.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개인 아이디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 여기까지 하면 거의 홍보야. 알겠습니다. 사람도 여기까지. 오해. 사람도 여기까지. 오해. 여기까지. 우리 홍보한 건 아니야. 홍보한 거 그냥 아니에요? 의지가 있다는 거야. 의지가 있다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게 언제까지죠? 7월 7월 4일부터 9일까지죠? 네. 9일까지죠. 맞아요? 아니요, 4일부터 행사가 들어가요. 멤버십이 2일부터 9일이 아니고 자, 화면 아무튼 보여드릴게요. 뭐 기간은 알아서 뭐 다 찾아보실 거니까 다 신청하셨죠? 이게 중복 쿠폰 할인도 들어가서 매일 1만 원 쿠폰을 주더라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엄청나게 공격적이거든요.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게 나감과 동시에 또 가격은 아래로 내려갈 거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고, 뭐 결과는 봐야겠지만 예상컨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생되기 시작하면은 네, 행사 위주가 굉장히 이제 뚜렷하게 자리를 잡는 약간 시기일 수가 있습니다. 2일부터 네, 9월까지 보시면은 3일부터구나. 우리 ESN 플러스로 접속을 하시면 돼요. 제가 왜 유니버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행사입니다. 네, 행사 참여가 지금 가능하고요. ESN 플러스에 이렇게 접속을 하면 왼쪽에 우리 흔히들 팝업창에서 볼 수도 있으시고, 팝업창을 내가 닫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이렇게 이벤트 참여 관리라고 있어요. 매번 모든 행사는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들어가 보면 지금 목록에는 지금 첫 번째 7월 신세계 유니버스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3일부터 프로모션 기간은요 9일까지 행사가 크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금 참여 이제 네, 못하는. 그리고 참여는 이제 끝났어요. 25일까지 받았고, 그래서 참여 기간들 이렇게 보면은 내려볼게요. 행사들이고 쿠폰들이 이제 50% 그리고 마켓 50% 부담씩 해서 반반 부담. 최대 할인율이 행사입니다. 20%고 네. 매일매일 1만 원 중복 쿠폰 뭐 이런 것들을 줘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트래픽이 7월 며칠에 3일부터는 굉장히 많이 모이지 않을까. 그래서 고객분들에 대한 수요가 G마켓으로 확 모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통속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시즌 때 G마켓을 좀 주목해서 판매를 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참여하셨어요? 저는 했어요. 실장님은요? 당연히 했죠. 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15년도부터 해서 23년까지 이렇게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 특히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뭐 흔히 말하는 직매, 대표적인 뭐 쿠팡이나, 그리고 최근에 도착 보장 서비스, 실제로 도착 보장이 안 되면, 그러니까 도착이 안 되면 쿠폰을 또 마켓에서는 발행을 하죠. 1,000원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그러한 투자도 네이버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G마켓도 스마일 배송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굉장히 빠른 배송으로 이러한 시대를 가져가고 있다. 그런 부분이 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패턴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23년도에는 벌써 지난 5월 달부터 아마 많이 느꼈겠지만 빅스마일 데이와 같은 그러한 큰 행사들이 주기적으로 시즌마다 나오더라. 봐봐, 이제 8월은 어차피 끝나잖아요. 네. 9월에 뭐가 있어요? 9월, 10월에. 추석이 있죠. 그리고 11월에 바로 뭐 있어? 또 믹스 있다고. 네. 그리고 1월에 또 신학기 특가라고. 이게 그냥 이어지는, 계속 이어지는 건데, 그러면은 그 빈 기간에 다른 데들은 가만히 있냐? 아니 뭐 실버원 가도 하고 뭐 롯데 온다고 막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행사 기반이에요 이제. 뭐 아까 내가 뭐 가격이 계속 내려갈 거다라니까 되게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전에 최저가를 찍은 거랑 지금에 내려가는 이 착륙은 다른 개념이에요. 네. 예전에는 있는 가격에서 계속해서 최저가를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거고, 네. 지금은 되게 고책정되어 있는, 사실은 저는 거품 껴있다 보거든요. 그게 지금 그냥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이미 판매자들이 지금 바로 질문 오잖아요. 이제 읽지 마요. 언제 해야 할까 이거 보면은 네. 이 지금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고객이 모르냐? 아니 고객도 알아요. 알아요. 근데 그거를 상쇄시키는 가격을 아래로 내리는 거라고, 쿠폰을 네.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정상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뭐 우리 유튜브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미리 다 알려드렸는데, 아직 그걸 이제 모르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8월부터 잘 들으면 되죠. 네. 웰그리님께서 질문 주신 이제 10월이군요. 가격에 대한 조정 등 부분이죠. 마켓이 행사를 오픈할 때 그 행사의 가격에 대한 수정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가 반영이 돼요. 네. 그리고 행사가 집행이 되면 상품에 대한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시스템까지 고정이 돼버리고, 신규 상품을 등록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지사항, 그러니까 마켓이 행사를 접수를 받을 때 자세한 내용도 깨알같이 적혀 있잖아요. 그냥 그거 아까 보시면 좀 알 수 있으세요. G마켓 옵션 건 아닌데 네. 실버원가 거 할 때 보니까 90일인가 3개월인가, 제가 지금 숫자 빨리 넘어가고 잘 못 봤는데 네. 그 이전에 이제
있었던 가격 기반으로 반영된다고 뭐 이렇게 떠 있더라고. 그 시즌까지 보는 거군요. 수정한다고 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갑자기 가격을 올리는 게 되지 않는다. 그럼 보통 G마켓은 3주 전이에요. 그러니까 3주 전인가 봐요, 저기도. 네. 그러니까 3주 전에 이제 있었던 가격인데 거기에서 만약 가격을 인상시켜 갖고 할인폭을 가져간다, 그건 이제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거는. 가격에 대한 아니,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달력에. 그렇죠. 잠시만요. 아까 말씀하신 거 모니터링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도 G마켓이 또 있는지 좀 보려고 해요. 한번 돌려드릴까요? 여기 있어요. 네. 이건 제한이고 네. 인상 제한이 여기서부터네. 네. 근데 2월 이거니까. 7일부터 근데 이건 갑자기 나온 거라서. 9일까지 가격 인상 제한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거는 행사가 시작이 되는 그 3일부터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마찬가지예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아예 가격에 대한 안 된다는 인상 얘기예요. 시스템이 제한된다는 거고 원래는 더 전에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가격 모집 기간이 모니터링 짧아요.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이야 이게. 아까 말씀 주신 게 G마켓은 어떻게 하냐면 가격을 현저히 인상을 시키거나 부풀리는 경우에 이러한 제재 사항들이 있다. 그게 바로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이야. 그래서 이런 기간에 대한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갑자기 그 행사 전에 내가 가격을 팍 올려버려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전자상거래 법률상 조금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그래서 통보 없이 이벤트 상품에 제외시킨다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행사 가격이 그 이전 데이터 아마 11번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3주 그 전 개월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했지만 이해했을 거예요. 네. 넘어가면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세히 한번 꼬야 같은 걸 읽어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이거 교육과정에 행사 제한 전, 행사 입점, 뭐 행사 진행 전 해야 할 노하우 뭐 이런 것 또한 만들면 재밌겠는데요. 하시면 9월에. 네.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마찬가지 이런 정책도 있지만 이러한 페이지도 행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필을 좀 하는 그런 것도 마케팅적인 요소가 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9월에.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앞두고 한번 하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 또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주셨었어요. 그래서 베스트 질문들과 그리고 저희가 뽑은 질문들까지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소통 Q&A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럼 지금 같은 시기에 가격을 내려야 하는 게 맞나요? 올려야 그냥 두는 게 좋죠. 네, 지금 같은 시기에는 가격을 둬야 된다. 이거 내려간 다음에 쿠폰 꽂히면 힘들잖아요. 거기서 또 50% 내가 부담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 그냥 두는 게 좋죠. 올리는 게 안 되니까. 네. 두 번째, 그러면 신규 상품 지금 같은 시기에 런칭이 해도 될까요? 좋은 시기라고 봐요. 저는. 왜 그렇죠? 여기서 더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이템 구할 때 원래 내가 한 10개 정도의 눈으로 이렇게 딱 정해놨는데 추려질 거예요. 아마 3개 정도? 한 2개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지금 이제 높으니까 가격대 높으니까 상품을 보면은 이거 와도 되겠는데 이거 가져와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템을 항상 선정을 할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 내가 본 가격이 쭉 간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경쟁이 진짜 심해지기 시작하면 내려와요. 정말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잘 생각을 해갖고 공급가를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상품을 고르기 좋은 시기다. 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왜냐면 팔리는 것도 보이잖아요. 그리고 직매 그러면 우리도 스마일 배송, 로켓 배송, 도착 보장 입점해야 되나요? 저는 3PL 형태는 좋다라고 봐요. 로켓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스마일 배송은 저는 적극 추천. 네네. 그러니까 직매보다는 그러니까 네이버 던지는 것보다는 내 배송을 좀 빠르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시스템. 3자 배송이잖아요, 다. 네. 내일 도착도 그렇고 스마일 배송도 그렇고 그다음에 Z. 로켓 그로스도 그렇고. Z. 걔네 3개는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수수료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곳들이다라면 안 들어가는 게 맞고 그리고 브랜드 위주의 뭔가 그 되는 게 있어요. 그쪽도 이제 힘들죠. 그래서 제가 괜히 스마일 배송을 추천한 게 아니에요. 들어가 입점해 보시면은 왜 김석주 강사가 스마일 배송을 이야기했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앞으로의 판매 옵션을 짜서 하는 게 나을까요? 이런 경우는 이제 옵션을 짜서 하는 게 무조건 좋죠. 객단가가 올라가니까. 단품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옵션을 짜서 행사를 해야. 그리고 이제 행사 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고비가
원래 지출되던 것보다 한 2.5배에서 3배가 증가합니다. 네. 그러면 이 상품들이 쪼개져 있는 상태에서 광고가 집행되면 집중력도 떨어지지만 광고비는 고체정되기 때문에 지출은 많아지는데 뭔가 집중이 되지 않아서 순위도 안 오르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옵션을 짜서 광고도 집중해주고 코드를 여러 개로 분산하지 말란 얘기예요. 집중도 필요하고 그 상품을 행사를 내보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야 객단가도 올라가고 매출도 같이 상승하면서 내가 광고비를 많이 썼지만 올라온 매출 때문에 이게 이제 똔똔 쳐지는 네. 이런 현상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좀 분산돼서 마이너스가 나실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품을 이제 등록할 때 먼저 내가 전략적으로 단품 위주로 등록되는 것보다 단품이지만 그룹을 묶거나 또는 옵션을 짜서 고객분들에 대한 객단가를 높여서 그렇죠. 행사적인 부분에서 리스크가 없도록 운영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죠? 뭐 하나 또 팁을 드리면 6월 말에 이제 지금 6월 말이잖아요. 네. 매출 많이 감소하셨을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를 잘 생각을 해보면 기업이 돈을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똑같이 제가 이거를 12월 말쯤에 이런 얘기 많이 했을걸요? 그죠? 분기 마감이에요. 그리고 상반기 마감이고 돈 더 써서 매출을 만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죠. 아니야, 다음 필요 달을 없어. 밀어야죠. 다음 7월부터 달을 해야 밀어야죠. 돼. 그래서 이제 그 원기옥을 지금 7월 초로 다 몰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야. 그렇게 해서 7월 스타트를 잘 끊어야 그게 이제 연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왜 매출을 줄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난 원래 광고가 똑같았는데 왜 매출이 줄지를 생각을 해보면 마켓들이 돈을 안 쓰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고객 숫자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은 좀 잘 생각해야 되고 일반적인 판매자들도 상반기 마감이나 분기 마감에는 내가 목표 매출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돈을 쓰겠지만 네. 보통은 초에 다 끝내버리지 말까지 끌고 가고 거기에다가 뭔가 전력을 투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베스트 질문들 한번 답변을 해주셨고요. 저 유튜브 영상에 또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영상에 질문 답변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키워드 광고도 하고 CPC도 하고 전부 진행하고 있는데 리스팅도 적용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이 좀 올라왔어요. 우선은 키워드 광고들을 하고 있는다고 하시고 그리고 리스팅 광고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난번 우리 배웠던 포커스, 프리미엄 이것도 달아야 되나? 라는 질문입니다. 기본이죠. 네. 그래서 리스팅 광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야 내가 순위권 정도의 그러니까 지마켓 랭크 순위까지의 좀 높은 상위에 차지한다고 하면 바로 리스팅 광고를 적용하세요. 왜냐면 리스팅 광고를 만약에 내가 적용하더라도 1페이지 대표 키워드 위주의 노출이 안 된다고 하면은 조금은 망설여질 수 있겠지만 매출이 그러니까 주문량들이 좀 나와서 리스팅 광고 즉 포커스 순위권에 들어온다면 충분히 이러한 CPC 광고나 CPP 광고보다 효율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로그의 흔적은 어디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마음속. 마음속에. 이게 이제 덕두 시장님 라이브 강연 중에 나왔던 그 강의 밑에 달렸던 댓글이에요. 그래서 상위 노출 교육 때 아마 이 말씀을 상위 노출 교육이 아니라 창업 준비 때 이 댓글이 달렸었어요. 로그 흔적은 마음속에 있다.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사설 로고 분석기 본 거예요. 저분은.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스마트 스토어 통계 그거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마켓 옥션의 그 파워클 리포트 그리고 11번가 애널리틱스 그리고 볼만한 게 없죠. 시장 안에 세 개만 비교를 해보셔도 이게 로고의 흔적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건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이제 처음 기초 셀러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로그 흔적이라는 거는 방문자의 유입 현황 그러니까 키워드, 마켓 채널별 그리고 광고별 이러한 다양한 로그 분석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들이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켓별로 있는 시스템들이에요. 통계 시스템들이. 그거를 G마켓만 보지 마시고 타 마켓들에 검색되는 것들을 같이 보면서 유입이 어떻게 흘러가냐 이거를 모니터 하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옥지 광고 컨트롤할 수 있는 항목이 좀 부실해서 관리가 어렵습니다.
키워드 자동 설정 파워 클릭은 엑셀 등록도 안 되고 광고 페이지에서 특정 상품을 추려서 작업하거나 온오프 하고 싶은데 상품 검색 기능도 없고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특히나 이제 G마켓 옥션만이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광고 시스템들이 되게 세분화 시켜서 운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독신이한테 말씀드린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광고를 조금 전체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세분화 기능이 있는 통합 툴을 좀 개발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좀 들었는데 그 이유가 마찬가지죠. 많은 셀러분들이 광고를 하면서 나는 요것만 좀 봐야지 또는 내 상품 중에 어떤 것만 광고를 오픈시키고 나머지를 오프시켜야지라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운영하실 때 조금 어렵습니다. 귀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 방식을 명확하게 좀 가져가시면서 어떤 경우에는 광고를 오프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키워드를 전체 순위에서 좀 몇 등급으로 낮추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업무에 대한 형태를 내 가이드로 맞춰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엑셀 등록이 없는 거는 간편 등록할 때 엑셀 등록 기능이 없죠. 왜냐면 간편 등록은 버튼 누르면 아시다시피 그죠? 아시다시피 키워드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번 달에는 이런 키워드가 추천돼서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에는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마켓이 돌고 있는 키워드 중에 자동으로 안 쳤다가 순위도 맞춰주기 때문에 이거를 키워드를 내가 엑셀로 모아서 등록해서 운영 관리하기 좀 어렵다. 그건 일반 등록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상품별로 검색 기능이 없다. 그리고 상품별로 온오프너 하기가 힘들다. 그거는 상품을 좀 쪼개서 등록하셔야 돼요. 그렇죠? 한꺼번에 등록을 했다 보니까 등록한 거에서 그 상품만 빼기가 힘들잖아요. 그룹을 여러 개 만들어. 그렇죠. 여러 개 세부적으로 딱 등록을 해놓으면 그 중에 상품 검색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해주시면 아마 불편한 사항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번째, 빅스마일데이가 어떤 건지 자세한 설명부터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것도 처음 이제 마켓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뭐 빅스마일데이다, 빅세일이다, 뭐 페스타다, 뭐 이러다 보니까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빅스마일데이는 5월과 11월에 행사가 크게 대대적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최대 20%까지 할인해서 소비자를 끌어모으는 행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달 행사, 11월 이제 11월달 행사가 빅스마일드가 있고 그 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네. 충격적이야. 영상을 찍어서 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걸 저렇게 물어보신다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2개월 전이면 네. 영상이 올라가져 있죠. 빅스마일. 빅스마일데이 올라가 있죠. 네. 링크 좀 달아주세요. 우리 저희가 빅스마일데이에만 딱 5분짜리로 만든 거 있잖아요.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행사가 있으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측 하단에 좌측 하단에 있는 행사 참여 버튼 몇 번 눌러보세요. 행사 없는 기간은 그 버튼 안 나옵니다. 이벤트 관리. 네. 자, 5번째, 주문이 들어올 때 알림 설정 어떻게 하나요? 모바일에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 강의 때도 한번 말씀해 드렸지만 알림에 대한 기능은 메일로만 돼요. 저게 좋은가? 알림을 왜 받으시려고 그러지? 완전 스트레스인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주력이 G마켓이 아니야. 매번 ESN 플러스 잘 안 들어가. 이런 경우에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첫 번째는 알림을 받을 수 있는데 이메일로 받는 거가 자동이에요. 다만 이메일로 받는 거는 신규 주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주문 확인을 안 하면 5시간이 지났을 때 메일로 알림이 옵니다. 모두 다 메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요? 그 주문 들어온 거? 주문 들어온 게 주문 확인하세요라고 하는 알림은 신규 주문에서 주문 처리 쪽 단계까지, 그러니까 주문 확인 안 누르시면 4시간 후에 이메일이 갑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4시간 후에 이메일을 보시는 방법. 지금은 G마켓 옥션에 이제 모바일 버전에 ESN 플러스가 없어요. 그래서 모바일로 알림 받기는 좀 힘드니 이메일로 뭐 네이버 앱 같은 거 깔아놓으시면 알림이 오는 거 확인하시면 좋다. 메일로 오잖아요. 1시간에 한 번씩 오던데. 아니요. 최근에 바뀌었어요. 4시간 동안 주문 확인 안 누르시면 4시간 이전 동안 그러면 그때 메일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주문 들어오면 그냥 계속 1시간이 뭐야 한 10분에 한 번씩 새로 고침하면서 주문 있으면 저는 주문 확인 누르거든요. 그러니까 메일이 저도 안 오는 거예요. 나왜 계속 오지? 뭔가 문제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몰라 이게 시스템이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네, 외부 솔루션 중에 무료로 이용하는 것 중에 앱이 하나 있는데 이 앱이 제가 아까 설치를 해봤거든요. 이름이 뭐냐면 이거 홍보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하지 마요. 하지 말까요? 네. 그래서 제가 뒷부분만 이름을 좀 가려서 그 말씀드릴게요. 모바일 그 앱 스토어에서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는지만 알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샵 땡땡입니다. 샵 땡땡. 샵 킵땡입니다. 아니, 뭐라고 검색해요? 샵키퍼. 네. 아니 그렇게 아예 검색을 했다고? 많이 쓰는 거니까. 근데 왜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많이 쓰는 거니까 얘기를 해도 될까요? 샵키퍼라고 많이 하는 쓰는 거예요. 이런 어플이에요. 제가 이건 뭐 셀러오션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셔도 쉽게 나오는 앱 중에 하나예요. 네, 이런 샵키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쇼핑 등록을 누르고 G마켓 아이디, 옥션 아이디를 추가하면 이렇게 알림이 오게 만드는 어플입니다. 근데 다들 이게 이런 거. 근데 너무 이게 싫은데. 맞아. 그래서 왜 좋은 거야? 질문 주신 분들 이제 모바일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아, 그거 좀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노이로제 걸리는데 나중에는. 자, 마지막 또 질문. 모바일 플러스 광고 중인데 광고 분석 자료 어디 들어가서 볼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냐면 광고 결과를 보는 거는 모바일 플러스는 우리가 아는 CPP 광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유입까지 관련된 것들을 볼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액제 24시간 기준으로 그냥 그 동안의 그 자리를 판매하는 일종의 고정 광고다 보니까요. CPC랑 다릅니다. 그래서 리포트나 이런 광고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광고 결과표 직접 작성하라고 했던 이유가 그 이유예요. 네. 예전에 이거 옥션 같은 경우는 광고 리포트란 버튼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 이야기를 답변으로 드려보는 시간까지 했습니다. 저희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같이 하셔야죠. 좋아요, 구독, 알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